조국의 지금 신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고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피의자인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정식으로 피의자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됐는데, 그런데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조국이 사실상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검찰은 조국 본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적용된 법이 뭡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아니에요. 그거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형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최고형이 징역 1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왕창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가장 먼저 적시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지난 9일날 압수수색 왕창 했죠. 그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문재인이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에 대한 임명을 제거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이죠. 법원에 청구했던 영장에는 조국, 정경심, 조범동, 이상훈 이 사람은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바지 사장이죠. 등이 피의자로 함께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발부했던 영장에서 피의자 조국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 계좌와 정권 계좌 그리고 정경심의 계좌 상당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러다가 검찰이 어제 오전 조국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사모펀드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정경심을 넘어 결국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강제수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모펀드에서는 정경심이가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여태껏 많은 언론들이나 유튜버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제부로 조국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 압수수색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돈의 흐름 그리고 범죄의 흐름이 제가 이게 올려놨으니까 다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검찰이 조국 일가의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자택 압수수색 할 때 금융계좌도 같이 털은 겁니다. 금융계좌를 털은 것은 조국 일가가 40억 원 규모. 일단 조범동이한테 영장 청구될 때는 50억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국 일가한테는 현재 나오는 규모로는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좌를 털어봐야 알죠. 이 금융계좌나 정권계좌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압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 털어오는 겁니다. 털어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자료 입력해 가지고 출력받아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금융계좌 그거 뭐 추적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거래증명서 띄가지고 오면 됩니다. 정경심이는 콜링크의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를 왕창 동원해가지고 이게 결국 차명이죠. 동원해가지고 주식 차명 거래를 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죠. 검찰은 콜링크 초기 설립 자금 등 10억 원도 정경심의 돈이고 이것도 결국 지가 빼가지고 도로까지 갚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금융계좌 추적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금융계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수사팀은 코링크와 2차 전지업체 WFM에서 정경심 측으로 흘러간 자금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경심이가 WFM의 실질 소유주거나 또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의 실질 소유주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는 거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조국이 참여했다면 조국이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를 또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특경법에 걸리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목들이 조국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위장매매 의혹, 부산에 있는 집들, 아파트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친인척 간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도 은행 계좌를 털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좀 늦긴 했습니다.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법원에서 이걸 기각시켜버렸어요. 검찰이 책임이 아니고 법원에서 기각했으니까 검찰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죠. 특히 검찰은 정경심과 딸 조민, 아들 조모 씨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예금 계좌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뭐가 나올지 모르죠.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흥미가 아주 진진진진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경심이가 가장 많은 예금을 맡겼던 기관이죠. 사모펀드로 흘러간 자녀들의 자금도 대부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이체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경심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는 집사 역할을 하다시피 했죠. 김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콜링크의 차명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상담했다. 요 정도 정언만 가지고도 일반인들이라면 골로 갈 정언인데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 부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정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하고도 무결한 그런 증거와 정언이 확보되지 않으면 검찰도 위험해요. 만약 윤석열이가 이 진검승부에서 패하면 윤석열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수사팀이 전원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아마.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초상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다리 들고 또 돌기보고 또 돌기보고 하면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법원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모조리 빼지 않고 싹 다 발부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조국을 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나 또는 여권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조국을 버리자, 이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조국을 버려버리면 우파 진영은 좀 깝깝해요. 갑자기 공격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기왕이면 내년 총선 때까지 질질 끌고 가주면 좋겠는데 닦아놓고. 여당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걸 조기에 카트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권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건 우리 우파 시민들이 야권에 독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국 없을 때는 어쩔 거냐, 조국 이슈가 사라지면 어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검찰은 압수한 조국 일가족의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조국 부부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처 등 구체적 운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여부를 밝히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법원이 조국에 대해서 계좌 추적 영장, 압수수색 영장, 계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것을 모조리 하나도 검찰이 신청한 것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발부해 줬다는 것에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전하겠는데요. 이미 민주당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느낌이 나고요. 청와대 역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느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서 이미 그런 이야기가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가 방향 바꾸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낌새가 그렇다. 뭐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곧 조금 있다가 바로 종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